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광수 소장님, 어제 경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어제 보면서 굉장히 또 화가 났는데 뭐냐면 헌법 공부도 시키더니 이제 경제 공부도 시키려고 한다. 네. 왜냐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배 노력을 해야 돼요. 10배 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또 짜증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저희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한 그 호텔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 뭐냐면 네네. 앞으로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어쨌든 내수 활성화가 본격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제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뭐냐면 언뜻 보면은 이게 경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실제로 경제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좋습니다. 그 다시 호텔 뭐야 이거? 네. 여기서 첫 번째 따로 또 준비해 오셨네. 네, 호텔 네. 경제학. 여기서 첫 호텔 번째 논란은 경제학. 뭐냐면 네. 단순하게 볼 때 자 10만 원을 써서 그냥 10만 원이 써가는 과정 아닙니까? 저것만 보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바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10만 원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GDP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 생산,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출 쪽에서 보면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순수출은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GDP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단순하게 더하기 산수잖아요. 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GDP가 그냥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만 원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쓰라고 하면 그냥 GDP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게 첫 번째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어제 이제 논박이 됐는데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승수 효과. 승수 이거는 굉장히 네. 그 곽수산 같은 분들은요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쵸. 승수 효과. 그렇죠. 승수 효과라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10만 원으로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쓰는 거에 따라서 경제가 또 성장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원을 주면 내가 2만 원은 킵하고 8만 원을 쓰잖아요. 그럼 8만 원만큼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승수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줘. 네. 그러면 10만 원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정도는 자기 과자 사 먹고 뭐 8만 원을 또 빚도 아니야. 갚고 과자 사 먹는 과자 것도 뺄게. 쓰는 거야. 저축. 저축. 저축으로 한다. 2만 원 저축하고 8만 원 소비하고. 그럼 8만 원 소비한 그 빵집 가게 아저씨는 거기서 또- 뭐 1만 원 저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게 바로 승수 승수 효과? 효과예요. 아. 그래서 승수 효과를 승수. 계산하는 식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보시면 분모의 1-1개 소비 성향이에요. 그거를 1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개 소비 성향. 한개 소비 성향이 뭔지 우리 PD도 몰라갖고 여기다가 1개라고 써놨더라고 아까 자막에. 내가 아주 속이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 개 소비 성향은 뭐냐면 아까 10만 원 줬잖아요. 네. 그 중에서 8만 원을 쓰면 한 개 소비 성향 0.8이에요. 0.8.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예. 알지? 예. 그래서 자 아까 그 내가 썼던 그 호텔 그 다시 한번 좀 띄워줄래요? 자 그래서 이게 네. 경제 이론에는 안 맞다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래서 10만 원 주면은 10만 원이 가고 10만 원이 가고 10만 원이 가잖아. 네. 여기서 8만 원이 가고 6만 원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10만 원 10만 원 다 간다. 이게 경제 이론에 안 맞다라. 안 맞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2017년에 논란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경제 이론에 안 맞은 건 아니고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게 10만 원 준 걸 다 쓰잖아요. 네.
그럼 1-1이 돼서 0이 되지 않습니까? 네. 0. 1 나누기 0은 무한대가가 돼요. 그러면 엄청난 효과가 큰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실 그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승수 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중에 8만 원을 쓰잖아요. 그럼 0.8이고 그럼 분모가 0.2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럼 0.2. 1 나누기 0.2는 뭡니까? 5예요. 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5가 돼서 경제는 50만큼 성장하게 돼요. 놀랄만하죠. 이게 그게 바로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서 좀 10만 원. 어렵다는데 한 번 더 반복 학습 갑니다. 좀 어렵다는 의견 올라옵니다. 반복 학습. 그 사진을 올려주세요. 승수 효과 그. 자, 네. 요거. 이거 잘 아시면 경제학 시험에서 50점 일단 그렇지. 맞고 들어갑니다. 네. 자, 자, 자 보십시오. 가보자. 승수 효과는 어. 1 빼기 어. 한계 소비 성향 분의 1로 돼 있죠. 네. 그렇죠. 자, 요거 다시 반복 학습 갑니다. 자, 한계 소비 성향은 뭐냐면 내 소득 중에서 몇 프로를 소비로 쓰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받으면 8만 원을 쓰면 0.8이에요. 0.8이지. 그거를 분모에 1로 빼줍니다. 그러면 1-0.8은 뭐예요? 0.2죠. 0.2지. 0.2. 자, 1 나누기 0.2는요. 네. 그러니까 소수로 나누어지면 커져요. 숫자가. 그럼. 네. 이과니까 아시잖아요. 이건 바보과 아니면 다 알죠. 바보과 아니면. 약간 어렵기도 아, 해요. 이건 다 알지. 1 나누기 0.2는 어쨌든 1보다 커져요. 네. 5가 돼요. 오. 그게 바로 승수 효과고 오. 10만 원을 그럼 쓰면 곱하기 5가 돼서 전체 경제는 50만 원이 50만 원. 야. 됐지. 네. 이거 이게 모르면은 FM 코리아한테 당해. 이거 알아야 돼 이거는. 별거 아, 아니잖아. 진짜. 근데 여러분 어때? 아니 이해는 돼요. 근데 어.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해야 게 돼. 해야 돼. 근데 아니 알아들었지. 완전 알아들었어. 어. 제가 볼 때 아,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준석 뭐 등등 해서 국민의힘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다. 아, 그래 아. 맞아. 네, 좋습니다. 순수.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오윤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오윤회가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어. 이 승수 효과는 놀랄만한 거고 정부가 그래서 예산을 쓸 때도 한계 소비 성향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준 만큼 더 많이 써야 그렇지. 경제 효과가 쓰니까. 어. 그래서 지역 화폐 같은 거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세금을 내게 하면 소비를 덜 하니까. 그렇지. 어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간을 한정해 놓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만 써. 어. 이렇게 해서 소비 성향을 최대한 한계 소비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 저축을 못 하고 다 써야 되는 돈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써야 한계 돼요. 소비를 한계 그치. 소비 성향을 늘리는 늘리는 방법이야. 거죠. 이거는 거의 1에 가깝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지역 화폐가 나오고 이런 게 써여진 게 놀랄만한 효과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경제가요. 무조건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지할 거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논란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응용 갑니다. 승수 네. 효과 다시 띄워주세요. 자, 만약에 지역 화폐로 주고 네.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을 해버리면 이거를 저축을 못 하잖아. 못해요. 다 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이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네. 그렇죠. 그럼 1 빼기 1은 뭐죠? 0이죠. 어. 0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승수 효과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늘어난다. 커져요. 아, 좋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수 굉장히 있어요. 활성화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한계 소비 성향을 올릴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뭐 케인지안의 승수 효과를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자, 두 번째 논란은 좋아.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 다 자,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호텔이 취소됐을 때 호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네. 그런데요. 취소되기 전에 어쨌든 돈은 한 바퀴 돌잖아요. 돌지. 돈이 돌기만 해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돌기만 해도. 네. 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화폐 유통 속도의 성격 때문이에요. 오. 이게 뭐냐면 교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방정식인데 MV는 PY예요. M은 MV는 PY.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거 자. 나오는 순간 지성이면 그냥 바로 고개 돌려버린다. 자, 오윤혜 선생님 아마 비명 질렀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 수학할 때도 네.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애워요. 외워야죠. 그냥. 이거 그냥 애우면 됩니다. MV는 PY. 자, MV. M을 소개시켜드릴게요. M은 뭐냐면 M은 뭐야? 통화량이요. 통화량. 량. 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시중에 풀렸느냐. 자, V는 이 통화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속도. 여기가 속도는 뭐냐면 그냥 통화가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주인이 얼마큼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만 바꿔도 돼요. 자, 이거 하고 P는 뭐냐면 물가입니다. P는 물가야. Y는 GDP예요. 소득이에요. 소득. 자, 쉽게 말해서 통화량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속도만 올라가요. 그럼 PY가 증가하겠죠. 뭐 PY 준 거야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가가 오르든지 아니면 경제가 성장하든지. 근데 만약 지금 시장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V가 올라가니까 단순하죠. 이건 산수입니다. 근데 이건 인플레이션에 좀 우려도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동성, 그 속도가 사실은 제대로 가게 통제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목적 의식이 있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호텔이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는 성장한다. 경제 성장하네. 됐지. 네. 자, MV는 PY. MV 통화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인 건 알지? 하기는 알지. 속 터진다 진짜. 통화량 곱하기 속도야. 근데 통화량은 고정값이잖아. 고정값. 됐지? 속도, 돈이 돌아가는 속도만 증가하면 물가 곱하기 소득. 자, 물가가 오르든지 소득이 오르든지 둘 중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고정된다면 소득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유통 속도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000원 갖다 계속 돌려도 사실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네, 계속 돌립니다. 이봉주가 돈 갖고 계속 돌리라고 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세서 이준석은 모르고 얘기한다 지금. 모르네. 경제에. 그러니까 경제 원론도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척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아는 척도 2017년에 논란됐던 거 그냥 따갖고 왔더라고. 그렇죠. 아까 그 한계 소비 성향 저거 일이 말이 되냐 이걸로 막 따지더라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해했고요. 두 번째 논란. 자, 커피 원가 120원 맞냐? 이것도 저희가 아까처럼 맞다 이거 하고 조사를 해야죠. 저는 조사합니다. 이분은 애널리스트 하니까. 이분 실제로 브라질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2019년도에 자, 원두가 얼마에 팔렸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2019년에 봤더니 이게 고급 원두인데 브라질의 세라도 원두가 1.1kg에 14,880원에 팔립니다. 자, 소비자 가격이에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그런데 아메리카 한 잔에 원두가 10g이 사용돼요. 10g이 그러면 계산이 되죠. 1g당 일단 아까 1g 된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3.527원입니다. 1g당. 1g당. 그럼 예를 들어서 10g 사용이면 여기다 1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135.27원이요. 130원. 130원. 맞잖아. 근데 이게 소비자 가격이에요. 소비자 도매 가격이고 VAT를 사실 제외하면 120원대가 맞는 거죠. 120원이 맞잖아.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맞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정확히 맞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뭐죠? 배추값인가? 그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대파. 예. 대파 이거 시가 시세 논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관련 논란이야. 없습니다. 아까는 그거 다 없습니다. 설명됐으니까. 그거는 경제학자가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할 겁니다. 유튜버가. 예. 네. 세 번째 또 자, 데이터 센터로 물고 늘어져요. 자,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간헐적으로 생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햇볕이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되니까. 태양광은 그럼 어떻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는 이제 질문한 거죠. 어제 했었지. 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0%로 신재생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어요. 이미요. 이미. 아리백. 그렇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66% 쓰고 있고 지금은 거의 80%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대부분 신재생을 태양광과 풍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준석은 이재명 너는 디지털 센터를 짓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삼겠다는데 이거 다 그 중국제 쓰는데 너 친중이지 이놈아. 이거 하나 하려고 갖고 온 그러니까요. 거야. 이게 정말 나쁜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또 거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중 프레임을 얻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친중이든 친미든 다 떼자고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고 친한입니다. 우리는 친한. 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10년간 국가별 수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게 뭐냐면 1.4조 달러예요. 중국 없이 제가 친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을 얘기하려면 친한. 중국은 필요해요. 친한국, 친한. 쎄쎄를 하서라든지 어쨌든 수출 증가시켜야 한국의 기업들이 살 거 아닙니까? 친한국. 예? 근데 거기다 언제까지 계속 성조기 들고 다니면서 아유, 그럴 거예요. 진짜 네.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저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제가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이 실직되고 있고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 수출을 하는데 무릎을 꿇든 뭐들 경제를 살려야 될 거 살려야 아닙니까?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지. 근데 얕은 경제 승수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유, 말장난하고 있고 이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정확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나는 단기로 할 일도 하고 장기로 할 일도 하겠다. 네. 단기라는 건 뭐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급한 일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또 말장난하고 있다. 누가요? 친한이라고 하니까 너 한동훈 좋아할 줄 알았다. 지금 말장난하냐? 저희 잠깐 소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실용적이고 경제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장난하고 뭐 그게 누구라 편가르고 이럴 때가 그럴 때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게 여유고 한가하지 않아. 한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준석이 뭐라고 하냐면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해서 결국엔 낮춰주자는 얘기예요. 네. 그렇겠죠. 한간 인식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주가 578명인데 그중에서 437만 명이 75%가요. 그냥 혼자 일하고 계세요. 아, 1인 기업. 근데 무슨 최저임금을 논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지금 고용도 못하고 혼자 일하고 있는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프레임을 얹는 거예요. 뭐냐면 맞아.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 안 되고 있다는 거 문재인 정부 때 그 논리를 계속 끌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아내 끌고 일하고 있고 아이들 일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고요. 최저임금의 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최저임금으로 얘네들이 장사할 때는 커피를 파는 카페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공격할 때는 임대료 때문에 죽는데 이제 와서 임대료 때문에 지금 죽는데 너는 이제 폭리를 취하는 자영업자로 만들어 이따 얘기를 갑자기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 이번에 그 악마성을 봤어요. 네.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죠. 커피 자영업자들 죽는다고 했잖아. 네. 그때 민주당은 아니 그런 얘기 할 시간에 임대료 얘기를 해라라고 했었다고. 임대료 줄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렇지. 줄이고 맞아. 매출 증대하면 그렇지. 최저임금 인상분도 얼마든지 감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최저임금만 예. 건드리려고 하냐라고 그렇죠. 했었거든. 본사가 땡한 로얄티도 너무 그렇지, 많다. 로얄티 얘기하고.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공격할 때는 바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데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경제라는 건 사실은 현실을 발바닥에 대고 현실 인식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문제가 지금 둘 다 현실 인식이 없어요. 네. 김문수하고 이준석은.